자, 35번 임야 분묘 밑줄. 임야 분묘. 옳지 않은 거 답 2번. 왜 틀렸어요? 원래 묘지는 개인 묘지,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싹 다 합쳐가지고 사람이 없다. 도로, 철도, 하천이면 사람이 없으니까 좀 가까워 된다. 300m 이상만 떨어지면 되고 20% 인가가 밀접한 지역 공중 나오면 500m 이상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는데 개정해서 요거 종중, 문중, 법인은 300, 500 남아 있고 개인하고 가족은 200, 300으로 바뀌었다고. 개정법인 알고 계시라고. 개인하고 가족만 바뀐 거예요. 종중하고 법인은 여전히 300, 500 똑같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 가족 해놓고 20% 인가 사람이 많네. 몇 미터? 300m 해야지. 500m 하면 안 된다. 1번 제가 죽었다. 갑 소유 토지에 제가 죽었다고. 을 자식이 토지 소유자 승낙받아서 제가 죽었죠. 불쌍한 것도 없어 이제. 갑 소유 토지 위에 을 자식이 토지 소유 승낙받아서 제 분묘를 설치했다고. 개인 묘지죠. 신고해야 하네요. 며칠? 신고하죠. 배우자가 죽었겠죠. 또 을이 토지 소유자 찾아가야 안 가요? 간다. 그 말은 분묘 기지권은 공지까지 미치죠. 공지 내에 다른 분묘 들 수 있어요? 없으니까 추가로 설치하려면 승낙받아야 돼. 승낙받아서 설치했다. 신고해야 하네요. 해야 합니다. 요게 개인 묘지요. 배우자를 같은 구역에 묻는 것을 개인 묘지라 해. 같이 묻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렇지. 죽어서까지 같이 있을 필요는 없지. 영혼은 자유로워야지. 예,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승낙받아 설치하고 신고. 다시 추가로 승낙받고 개별적으로 또 신고하는 거예요. 기출문에 나왔던 겁니다. 3번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 개인 묘지는 얼마? 개인 묘지는 30을 초과하지 못해요. 30 면적은 공지 포함한 면적이요, 기지 면적이요? 기지 면적만 가리키지 공지 포함한 면적은 아니다. 판례에서 이건 법에 정한 면적이죠. 판례에서 분묘 기지권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기지만 미칩니까? 공지까지? 공지까지 미치죠. 권리 전체가 미치는 범위는 공지까지 미쳐요. 법에 정한 면적은 공지 포함한 면적이 아니고 기지 면적.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공지 포함. 법에 정한 점유 면적 30은 기지 면적만. 예? 됐어요? 그 다음에 개인 묘지 빼고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은 한 개만 둡니까? 여러 개를 둬요. 여러 개를 둘 때 가족은 전체가 얼마? 가족 전체 100, 종중, 문중 1000, 법인 10만 이상이 전체가 100, 1000, 10만이요. 전체인데 요 한 기, 1기 단위 면적이 얼마요? 10. 합장이면 15. 개인 묘지 1기 면적, 단위 면적 없어요. 그냥 30 끝이요. 여러 기를 드는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 할 때 1기 10, 합장이면 15. 전체 가족 100, 종중 1000, 법인 10만 이상. 아시겠죠? 잘 나옵니다. 합장 위에다가 원칙은 얼마? 10. 종중은이 종중임야. 종중임야 밑줄. 종중은, 문중은, 교회는 총유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소유하는 게 총유죠. 종중은 갑이 종중임야 총유물에 대해서 을에게 분묘 설치를 승낙했다고. 종중원은 총유물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타인인 을에게 분묘 설치행위한 것은 사용 수익했나요? 처분했나요? 왜 처분행위인가? 분묘 설치를 갑이 을에게 설치행위를 했다고 하면 승낙을 해줬다고 말하냐? 그러면 야한테 기지권을 준 거네. 승낙 줬으니까. 기지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기지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그래서요,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승낙만을 받은 경우 사용대차에 준하는 차주 권리를 취득한다. 사용대차는 물건행위요, 채권행위요? 임대차 채권행위잖아요. 차주는 물건이요, 채권이요? 맞아요, 틀려요? 뭘 묻는지 모르겠다 지금. 자기가 한 대답이 맞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그것만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눈빛이.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승낙만을 받은 경우 만자 때문에 그때 다 X가 나왔다고. 다 O하고 나왔다. 승낙만을 받았다. 기지권 취득해야 못해요?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절도 해야 돼요. 가가지고 토지 소유 찾아가지고. 승낙 받으면 권리 취득해야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토지 소유의 승낙만을 받은 경우 승낙 받았잖아요. 기지권 취득한다? 기지권을 취득하죠? 기지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요?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 아니요? 차주 권리하면 안 된다고. 그 물건 행위했네. 승낙 줬다, 기지권 줬다, 물건 줬으니까. 야가 총유한 사람이 총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그 말이요. 뒤에 둘째 줄 물건 밑줄. 물건을 취득하게 한다. 분묘 설정에는 지상권의 유산, 기지권의 물건을 취득. 물건 행위는 뭐? 처분 행위 아니야? 물건을 취득한다 이퀄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승낙 얻어 설치한 것만 보호된다. 아니요, 얘는 뭐예요 또? 승낙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은 권리 주장 못해요. 어디에서는? 승낙 얻어 설치한 것만 권리 주장에서 보호돼요. 승낙 얻어 설치한 분면은 존속기간 제한이, 설치기간 제한이 있어 없어요? 30년. 그 1회에 한해서 연장 30년인데 30년 끝났다. 연장 신청 넣을 거 아니야? 끝나고 얼마? 4개월 이내 연장 신청 넣으면 1개월 이내 1회 30년 연장되죠? 끝나면 몇 년? 1년 이내에 철거하는 거예요. 30년, 4개월, 30년, 1년이요. 지금 4개월 나왔죠? 36번 농지거래. 농지법 설명이 다 틀린 것. 농지적 미출 1번. 틀린 거 3번부터. 3번 왜 틀렸어요? 그렇게 2번을 답을 많이 하셨더라. 답지 보니까. 농지 전용 협의 완료한 농지, 협의를 마친 농지,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경우. 어디는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협의 완료한 것은 필요가 없어. 전용 허가 받아서 농지 외의 용도로 사업하겠다고 허가 받았는데 이전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현재 이전 등기할 토지는 뭐예요? 농지니까 농지증 필요하다고. 협의 완료하는 거 다른 거예요? 농지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 기간에 정해 없다. 3년 미만이면 몇 년? 3년으로. 다만 임대인이 농사를 짓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어요. 입영 통지서 날라왔다고. 징집 21개월 갔다 와야 돼. 3년 이상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3년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2년만 갔다 오면 되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질병, 징집 등으로 하면 3년 미만 약정할 수 있다. 그럼 2년 계약했다고. 그 임차인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2년 한 거 아니야? 임차인은 2년짜리 농사 지으러 갑니까? 3년짜리 농사 지으러? 몇 년 계약했는데요? 2년짜리 농사 지으러 들어갔죠? 야가 군대 제대했을 거 아니야? 2년 끝났어. 니하고 내가 계약한 것은 2년인데 농지법에 따르면 3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지가 사정이 있어서 3년 미만 약정했다면 임차인도 2년짜리 농사지러 갔겠죠? 임차인도 3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2년짜리 농사 짓고 그럼 6개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저기 2년 24개월 나머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3년 미만 약정할 수 있고 임차인도 3년 미만의 유형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2년 농사 짓고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농지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도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통지했어요?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하게 다시 갱신되는 거 아니야? 몇 개월? 농지법은 3개월이요. 3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비워달라 통지하지 않았다 갱신되는 거예요. 농지 임차인도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대항요건 갖추면 대항력 준다. 농지 임대차 등기 없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추면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되죠. 농지법상 대항요건이 뭐예요? 뭔 시군구요? 시군구는 어디서 시군구가? 그러니까 농지법 우리 과목은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관할 군수로부터 자격증명 발급받아? 관할 군수로부터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제출한다? 시구읍면이요. 자격증명 발급은 시구읍면이요. 농지 처분은 처분명령은 누가 때려요? 처분명령이 시구면장이 때립니까? 시군구청장이 때리는 거예요. 처분권자는 시군구요. 자격증명 발급은 시구읍면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시구읍면에 가서 임대차 계약을 확인을 받아요. 시구읍면장의 확인과 해당 농지 인도받으면 대항요건이죠.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 발생한다. 제3자에게 대항력 발생한다. 그럼 농지가 그 후에 매수인이 넘어가든지 상수인이 넘어가든지 양수인이 넘어갔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나오면 농지 양수인 제3자 양수인은 누구 지위를? 임대차 보호법도 똑같아요.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누구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제3자가 누구요? 양수인이 누구요? 그러면 제3자지. 제3자는 누구요? 양수인다.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양수인이 누구요? 소유권 취득한 사람, 상속인, 매수인, 낙찰자.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한다 그러면 원래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었던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똑같이 행사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야하고 임대인하고 똑같네 그러면. 그럼 양수인은 누구 지위를?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꼭 뒤에 따라붙는 말이 누구는? 양수인은 누구 지위를? 성경 것으로 본. 1번 농지증 밑줄. 농지증은 계약할 때 필요합니까? 등기할 때? 등기할 때 필요하다. 그 말은 계약할 때 필요 없단 말이죠.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일 뿐이지 법률행위,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4번 주말 체험 영농 밑줄. 아, 됐고 풀법으로 가죠. 법인도 포함 제외. 법인은 아가 없어요. 개인만 가능하다고. 법인 제외가 나와요. 자격증명 필요하다. 경영계획서 필요 없다. 며칠 이내 발급? 2일 이내 발급. 세대원 전부 합합 면적 얼마? 1000불로 넣고 단위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 1000D 미만이요 이상이요? 미만까지 꼭 부르시라고. 1000 보고 나와보니까 1000 이상 1000 이하 이렇게 하면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니까 3번을 3개월로 고치시고 3번하고 5번 연결해서 같이 보세요.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37번 주택임대차 옳은 것. 1번 왜 틀렸어요? 이익이 차임 연체 나오면 상각으로 관계없어.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일까지 통지하지 않아서 법정갱신.
임차인이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아서 법정갱신 인정되죠? 갱신되는데 임차인이 이미 몇 기 차임을 연체했다. 주택 임차인이 2기 차임 연체했다면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갱신되지 않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주택이요. 3기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상가에서 3기 차임 연체했다. 두 가지 뭐 3기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는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임대인 거절 사유죠. 거절 사유에 걸리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거절 사유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 사유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마라 원칙. 다만 임차인이 어디에 해당하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방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기 연체하면 갱신 요구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해지할 수도 있다. 3기 차임 연체 거절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해지할 수 있다. 2번 대항 요건 갖춘 날 밑에 8월 10일 적어보시라고 날짜를. 대항 요건 갖춘 날 8월 10날 저당권 설정 등기 일자 같다. 8월 10날 누가 빨라요? 저당권자 빠른 이유를 아시죠? 건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 건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어떤 건물? 사무실에 건저당 설정했는데 그 후에 뭘 바꿨다? 주거용으로 바꾼 다음에 계약했죠. 주택 임차인으로 보호돼야 한대요. 언제 시점 기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이 되었죠. 그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다. 경매 넘어갔죠. 그 건물 등기부에 뭐가 있고?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죠. 후 소액 임차인은 건저당 권자보다 일정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일정의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죠? 대항 요건을 갖춘 매도인 밑줄 살고 있다고 주민등록 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팔았다고 매수인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했다고 현재 주택의 임차인은 매도인이자 임차인이 되었죠. 매도인이자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한 시점 언제? 대항력은 제3자에게 대항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현재 임차인은 현재 매수인이 뭐 해야? 등기해야 제3자 되고 등기한 날 하면 안 되고 등기한 다음 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들어왔으면 이처럼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졌다. 법원이 안다. 법원이 알고 모르고 기준이 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알고 모르고 판단해요. 배당은 누가 해요? 법원에서 배당할 때 배당 채권자 경매 대상 부동 채권자 중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으면 누가 안다? 법원이 아니까 배당 요구를 하잖아도 당연히 배당이 들어가지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배당받을 권리는 있지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법원이 안다? 모르니까 법원이 정해주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해야 하는데 지금 지문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되었으니까 법원이 안다?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까지요? 첫 매각기일 이전이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입니다. 뭐가요? 배당 요구 종기. 그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라는 말은 같은 말로 법원이 정하여 공고하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까지 그 말입니다. 예?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이 배당 요구 종기요. 38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 1번 다 많이 쓰셨다.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공유, 지분은 처분의 자유가 있으니까 동의 필요 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은 다른 사람 지분도 다 있으니까 임의로 처분하면 더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공유물 처분 변경 행위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처분 변경 행위는 뭐가 있어야? 다른 공유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죠? 공유물은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이내 기간 중에서 5년 내 기간 중에서 분할 5년 청구할 수 있는데 분할 금지 특약도 할 수 있다 없다? 분할하지 맙시다. 땅값 떨어지니까 몇 년 기간? 3년을 정했단 말이야. 분할 금지 특약을 등기해야 하네요. 하겠죠? 3년이 끝났다고 다시 협의해서 3년만 더 분할하지 말자 할 수 있어 없어요? 공산당 아니요. 약정안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어요. 공유물 관리 행위는 조선 천지가 과반수요. 공유물 관리 행위, 이용 계량 행위, 대표적으로 공유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하는 것. 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관리 행위로서 임대차 계약했다가 상가 건물이다. 임차인이 기간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갱신 요구 들어왔다고. 임차인이 현재 임차인이 3기 연체하고 있다고. 갱신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갱신 거절하는 것도 임대차에 관한 행위죠. 3기 연체했다면 빼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이게 다 관리행위라고. 관리행위는 뭐의 과반수라고요? 지분의 과반수 가진 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세 사람이 공유 상가를 A, B, C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3분의 2 지분을 가졌어요. 나머지 나누고 있고 3분의 지분의 과반수 가진 A가 공유물 임대차 계약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갱신 거절할 수 있고 해지할 수도 있다고. 수익을 어떻게 해요? 지분 비율로 나눈 거예요. 월세 수입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야 3분의 2 가져가고 나머지 갈라가는 거예요. 수익은 지분 비율대로. 결정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가진 자가. 지금 1번이 그 말 아니야. 갱신 거절 통지 지분 과반수. 그죠? 2번 적으신 분도 많대요. 아, 2번이 답 틀린 거? 2번이 답이죠. 1번 답하신 분이 많더라고. 2번은 뭐가 핵심 단어예요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전대차에 관한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네? 전대차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했죠.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누구요? 을이 누구요? 그거이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임차인이 2년간 사업을 했다고. 임대인 동의 얻어 적법하게 그 말이죠. 병하고 전대차 계약했다고. 자 여기 있어요. 임대차 상가 건물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누가? 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병과 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을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다. 뭐가 맞다고요? 을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사업자 등록으로 볼 수 있다. 질문이 뭔지 지금 모르고 대답하신 거잖아요. 지금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상 대항 요건이 뭐예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인도자 사업자 등록한 사람하고 인도받은 사람이 일치해야 돼.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 마친 사업자는 누구? 임차인. 전대차 등으로 나오면 점유는 누구? 점유.
일치하지 않죠? 을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사업자 등록을 볼 수 없다. 여기 기본. 그럼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빌려주는 거 아니야? 그 임차인도 상가 건물에 임차권이 남아있다. 남아있죠? 그러면 대항력 임대차 법상 대항력을 제대로 갖춰야도 보호될 거 아니야?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하고 있는 누구? 전차의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임차인도 보호되면 여기 한 개 지문. 예? 2년 사업한 후 동의어도 전대차 계약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이 쓰고 남은 권리 빌려 쓰는 거 아니야? 5년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누가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전체 몇 년? 5년에서 몇 년 섞어? 몇 년 범위 내에서? 3년 범위 내에서 누구를? 임차인을 대위. 행사 기간 범위 이내 대위란 말 꼭 나와야 돼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마라. 누구는? 임대인은 누구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요. 전대차 계약한 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임대인이 보호해야 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은 어디에 적용되지 않는다? 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3번 공시 기준금리 2% 밑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얼마를 1억을 얼마로 내리고 낮추고 나머지 얼마를 3천만 원 월 차임으로 전환합시다. 주택은 1할 10% 기준, 상가는 1할 2푼 12% 기준. 바뀐 게 기준금리가 있죠. 기준금리의 주택은 더하기 3.5% 곱한 비율하고 10%하고 뭐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낮은 것 기준. 상가 건물은 1할 2푼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 낮은 비율. 예? 여기 바뀐 거요. 가로책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1할 더하기 3.5% 낮은 것. 1할 2푼 곱하기 4.5배수 곱한 비율 중 낮은 것. 그럼 지금 한국은 기준금리 2% 아니야? 상가니까 4.5배니 9%네. 그럼 몇 프로 기준? 9%. 3천만 원을 얼마 월세로 돌리자. 총 1년 월세가 9%죠? 270만 원 나왔네. 이게 1년 받는 총 월세 아니야? 나누기 12 하면 22만 5천 원. 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 발생하게 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종료된 날 몇 년? 종료 3년. 상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점 며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추었다?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면적은 있다 없다?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추고 소유 임차인이어도 대항 요건 갖춘 시점이 지금 밑줄 하신 경매 신청 등기 후 대항 요건 갖추면 최우선 면적은 없어요. 최우선 면적을 행사할 때 가장 기초가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39번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 옳지 않은 것. 1번 지상지역 전세임차권 밑줄 용의권이죠. 뒤에 비교되는 거 세 가지 괄호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이 순위 관계없이 소멸되는 거 세 가지 뭐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뭐에 대항할 수 없다고요? 저당권에 낱개를 쪼개 시험 지문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저당권 한 개만 나오거나 압류가 나오거나 가압류 한 개만 나와도 똑같은 말이에요. 저당권 등에 그 말은 저당권 등이다. 그 말은 등에는 포함된 말이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선순위죠. 뭐보다 선순위? 저당권 압류, 가압류 선순위니까 인수한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네. 소멸된다. 인수되는 권리자는 낙찰력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살 권리가 있으니까 인도명령 신청하면 안 되죠. 살아야 되니까. 인도명령 신청은 누굴 대상으로 해요? 누가 인도명령 신청해요? 누가 인도명령 신청하냐고.
내가 집주인인데 비워달라고 누가 해요? 낙찰자가. 나한테 살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안 비워주면 내 말 안 들으니까 법원에서 인도명령 신청한다고. 이거는 살 권리가 있어 없어요? 살 권리가 있다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살 권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할 수 없다.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 소멸되지 않는 권리자는 인도명령 신청할 수 없어요. 말소되는 소멸되는 권리자는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고. 대금 납부 얼마?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 2번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어떤 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강제 경매. 집행권원은 어떤 경매할 때? 강제 경매할 때. 임의 경매는 누가 임의로? 저당권자가, 전세권자가, 담보권자가 돈 못 받으면 소송 제기할 필요 없이 임의로. 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았다. 임차인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은 임의 경매가 안 돼.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서 판결 나오면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할 수밖에 없죠.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 임의 경매에 따라서 밑줄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다, 채무자가 아니다. 제3자가 돈이 필요해서 착한 친구가 거절하지 못한 착한 친구가 담보 목적물 대줬죠. 담보 목적물 제공한 착한 친구가 물상보증인이야. 채무자가 아니므로 매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는 참가할 수 없다? 채무자 본인은. 그럼 재매각, 세매각은 나와야 되겠네. 재매각, 세매각. 3번 허가할 매수. 2번은 틀린 거 아시겠어요? 물상보증인은 매수 신청할 수 있다. 허가할 매수가게 신고 없다. 몇 줄? 허가할 매수가게 신고 없다. 같은 말. 유찰. 최저가 1억 원 불러주고 법원에서 경매 진행하겠습니다 했는데 매각끼리 다 종결되었는데 봉투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 말은 1억 이상 들어온 사람이 없다. 낙찰자로 최고가로 허가할 매수가게 신고 없다. 이퀄 유찰. 유찰이면 1억 원이 너무 높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고 낮추지 않고? 낮추고 어떤 매각? 재매각은 뭐 때문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최고가나 차순위가 있는데 매각 대금 지급 기일 기한 내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경매를 뭐? 재매각.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낙찰된 다음이고 대금 납부하지 못했을 것이니까 다시 재매각 하지만 최저가는 낮춘다? 낮추지 않고 종전에 정한 그대로 적용한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밑줄 전에 소액이 아닌 보증금 밑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서울시 소액임차인 얼마? 1억 이하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1억 1천이었다고.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언제 낮췄다고? 언제 낮췄다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소액이 아닌 보증금을 소액 범위 내로 감축하는 계약했죠? 최우선 면적은 있다? 있대. 압류 효력이 발생 밑줄. 경매 절차에서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 언제? 아니 지문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인데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됩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법원에 넣으면 경매 신청이 타당하면 법원에서 경매하자고 개시 결정하고 개시 결정 사항을 누가 모르니까 채무자 모르니까 개시 결정한 것을 채무자에 송달해 주기가 필요한 조치 취할 거고 개시 결정한 것을 등기부에 공시하지 않으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경매 진행 사실을 모르고 제3자 후순위 들어오면 피해 보니까 촉탁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다고. 경매 대상 부동산에 압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 두 개라고요.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 때 압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그럼 송달받은 채무자는 가만히 있어요? 누구 찾아가? 채권자 찾아가서 내가 니한테 진 빚을 내가 꼭 어떻게 이 토지를 팔아서 변제하게 합의했다고. 변제 약정했잖아요. 그럼 채권자 경매하자고 하지 말자고. 경매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채권자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와서 뭐?
경매 취하 신청 넣었다고. 법원은 땡큐.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경매하자 말자. 압류 효력은 소멸. 언제 압류 효력이 발생되었다가? 송달되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테 압류 효력이 발생되었다가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소멸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그 말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공사 시작했죠. 공사 대금 못 받은 사람은 유치권을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경매 넘어간 다음에 등기가 넘어간 다음에 공사 시작한 사람까지 보호해버리면 경매 넘어가기 위한 하면 다 공사한다고. 그럼 우리가 유치권을 인수한다. 보통 유치권을 인수한다. 한다. 그 말은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유치권을 인수한다 그 말입니다. 40번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틀린 것. 5번 시험 당일 나가서는 1, 2, 3, 4번이 다 맞으니까 할 수 없이 5번은 모르겠는데 할 수 없이 찍는 게 5번 아니야. 그게 실력이죠. 지금 과정에서는 찍어서 맞춘 문제는 실력 아닙니다. 지금 찍어서 맞춘 문제는 요행이 내가 기출문제 봤던 그 지문이 기억 암기가 돼 있어가지고 맞추는 것은 실력 아니야. 그게 80점 나왔다. 그 마산에 87.5 나왔다 해서 만족할 거 아니야. 실제 시험 잠깐 까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실력은 진짜로. 기출 1, 2, 3, 4, 5, 6월까지 기출문제 유형을 다 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도 하잖아. 5, 6월달에. 그때는 막 보이는 지문이 많아. 그때 70점, 80점 나왔다가 지금 이제 기출문제 유형을 조금 변형시켜 놓으니까 떨어지잖아요. 실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하시라. 많이 같은 말을 계속 익히 넣으셔야 돼. 이해되면 이것보다 쉬울 건가? 안 쉽습니다. 체감적으로. 기출문제 유형이 단데 같은 말을 쓴다고. 같은 말을. 예를 들면 소속 공인중개사 이중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안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여기 맞죠?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가 된 경우 아니면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변형시켜 놓으면 이게 같은 말인지 아셔야 되는데 위에 이것만 딱 나오면 이거는 맞고 이 말은 이 말이 같은지 몰라. 그 실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시키도록 해놨다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2회까지는 점수 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3회 가셔가지고 점수 좀 안 나오면 저한테 오시라고. 제 과목은 백서랑 같이 가져오시라고. 이 부분 다시 보시면 내가 체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사후 작업을 동영 모의고사 보시고 어떻게 사후 작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안 풀린 문제는 백선과도 애매하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백선에 몇 번 문제인지 안 찾아가시잖아 지금. 그냥 문제만 풀고 말잖아요. 이건 그냥 연습용이고 백선이 기본서요. 제 과목은 다른 과목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여기 문제 푸시고 낯선 지문이 있다. 백선에 포개시라고 계속 빨간 펜으로. 그럼 늘 들고 다니는 게 뭐라고? 백선만 보시면 돼. 백선만 하시면 원하는 점수 다 나와요. 100점이 아니면 원하는 점수 나와요. 믿으시라고.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에서 5번은 자 보세요. 맨 끝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5번까지 읽으라고 일부러 5번 넣은 거예요. 3번 정도 넣으면 맞출 것 같은데 5번까지 내려가는 거 보자 그 말입니다. 1번 넣어도 똑같고. 자 보세요.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은 뭐 할 때 필요하다? 대리인데 공매 대리요 경매요? 경매인 이유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지방 법원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대리인 등록 나오면 경매이고 뭐 할 때만 대리할 때만. 그러면 경매이지만 대리가 아니고 권리 분석만 하겠다. 취득의 알선만 하겠다 할 때는 뭐가 필요 없다? 대리인 등록이 필요가 없다. 공매 대리는 필요해요? 공매 대리할 때는 대리인 등록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딱 한 개 경매이고 대리할 때만. 그러면 누구는 빼고 부칙은 빼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누구?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으면 누가 아니면 개공이 아니면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기본 지문. 그러면 공인중개사나 법인인 개공이 중개업 등록했죠. 현재 뭐 하고 있고? 가게 중개사무소에 간판을 걸고 중개업 등록증 걸고 중개업하고 있죠.
대리인 등록까지 했다고. 대리인 등록한 가게 A가 와서 대리권을 위임했어요. 네가 지금 설명한 이 부동산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니까 네가 내 대신해서 법원 가서 낙찰받아달라고 대리권 줬다고. 그럼 대리인 등록한 개공의 대리권 범위가 시험 나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었던 대리 업무를 개공까지 줬으니까 업무 범위를 구분하기 잘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A가 법원에 직접 가서 할 일을 개공이 직접 대리해서 간다 그 말 아니야? 매수 신청 보증금 내야 안 내요? 매수 신청 보증금하고 항고 보증금 구분하셔야지. 매수 신청한다 그 말은 입찰 들어갈 때 내는 돈 뭐예요? 얼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누가 정해줘요? 법원이 정하여 공고하는. 법원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 제공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보증금 내라 보증을 제공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대리 입찰하러 갔으니까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할 거 아니야? 입찰표 작성 제출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뭐 이거 하러 갔으니까 보증금 내고 들어간다 그 말이야. 입찰함을 열어보니까 대리 입찰한 금액이 최고가 매수인권이 되었다고. 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입찰한 금액이 봉투로 법원에서 입찰함을 열어보니까 최고가는 아닌데 최고가에서 보증금 냈죠. 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내가 입찰했다고. 뭐 차순위 매수인고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내가 적어낸 금액을 보니까 최고가도 아니고 차순위도 아니야. 떨어졌죠. 그럼 보증금 받아 나와야지. 보증금 반환 신청하는 거 여기에 기본 대리권이요. 자, 지금 나오는 것은 지금 경매 넘은 물건이 공유 지분만 경매 넘어올 수 있다 없다? 지분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상속 재산이니까 나중에 경매 공부하시면 공유 지분 경매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상속을 부모님 돌아가시는데 상속 토지는 다 공유물 아니야? 상속인 두 사람 이상이면 다 공유물이야. 공유정에서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자기 지분 담보로 해서 대출 받는다고. 대출금 못 갚아버리면 금융권에서 채무자 지분만 경매 넘긴다고. 그게 공유물 지분 경매예요. 지분 경매 넘어가면 누가 불편해요? 다른 공유자 있죠. 왜냐하면 지분이 낙찰돼 버리면 낙찰자가 대금 납부해 버리면 야한테 소유권 넘어가면 공유물 처분할 때는 저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불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분 경매에서 누구한테 우선권 준다고? 공유자는 어떤 가격으로? 공유자가 법원에 가서 입찰 직접 들어갑니까? 아니요. 우선해서 매수하겠다 신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경매 진행할 거 아니야? 누가 나왔다고? 최고가 매수 신고이 나오면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내가 우선해서 가져가겠다고. 응? 그러면 공유자가 대리인 등록한 개공 가게 와서 뭐 해달라고? 우선 매수 신고 해달라고 하면 우선 매수 신고 대리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설회사 보유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건설회사 부도 났다고. 이게 경매 넘을 수 있네.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서 누가 불편해요? 임차인이 약자니까 공유자처럼 우선 매수 신고해달라고 대리권 주면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 공유자를 또는 임차인을 대리해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지금 5번 질문은 A가 개공갑 가게에 와서 대리권 준 이유가 공유 지분을 낙찰받아 달라고, 부도 임대주택을 낙찰받아 달라고 대리권 줬다고. 그러면 대리권 받은 사람이 대리 입찰했을 거 아니야? 대리 입찰한 결과 최고가 되었다고. 최고가 된 물건이 뭐예요 지금? 공유 지분 경매,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서 대리 입찰해서 최고가 되었죠. 그런데 최고가 된 물건이 공유 지분이다 보니까 누가? 공유자가. 부도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누가?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뭐 해버리면 우선 매수 신고해버리면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고? 공유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임차인이 우선권이 있으면 최고가였던 사람은 누구로 간주? 차순위로 간주해 주죠. 혹시 아들이 대금 납부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럼 최고가였던 사람을 누구로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로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 지위까지는 포기할 수가 있다. 그게 5번이에요. 됐죠? 1번 대리행위할 때는 직접 가야 한다. 누가? 개공 밑줄, 직접 출석 밑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다르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안에서는 소속이 중개물을 대신할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안에서는 소속이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서 법원에 가서 대리하는 사람은 누가? 개공이 직접 가야지 소속으로 하여금 대리할 수 없어요. 2번 대리인에 대한 사건이다. 누가?
개공이 이미 대리권 미움받고 법원에 대리 입찰하러 가게 되었다고. 대리인 지위에서 대리하러 가면서 자기 이름으로 또 입찰하면 돼요? 그럼 대리인 지위에서 본인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낙찰받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니까 대리인이 되어 있으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면 안 돼요. 그럼 매수 신청 대리인 지위가 없다면 저기 돈 가지고 매수 신청은 얼마나 가능한데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법인 대표자만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 받는다. 실무교육기관 지정은 누가? 등록 대리인 등록관청은 누구? 지방법원장. 실무교육기관 지정은 법원행정처장. 법인은 누구만? 대표자만. 매수인성 대리인 등록하고자 하는 계곡 몇 사람? 2씩은 빼니까요. 2사람은 자격증이 있다 없다? 자격증 4번 들어간다? 계곡이다? 등록증 4번 들어간다? 미리 보정 설정한다? 보정 설정을 정밀한 서류 첨부합니다. 수수료 냅니까 안 냅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2만원짜리 뭐 수입 공인중개사 땡땡 2만원 수입 인지 법인 땡땡 3만원 수입 인지 인지의 인지는 국가 정부 수입이고 정지는 자치단체 수입 다르죠? 지금 39번, 40번은 매번 한 번씩 낼 건데 가볍게 보시고 마지막 주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셨고 이제 앞에 1번부터 25번 남았죠? 쉬었다가 1시간 내 합시다.